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현재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고, 그래서 7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대표 주자로서는 4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들입니다. 다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본래 한동훈 후보의 의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라는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수도권 5선의 원내의 힘으로서 수도권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양강구도를 갖다가 예상했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특사보고한 자리였죠.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상강구도, 수치상으로는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을 이루겠다 하고 기치는 가장 거세지만 이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잠깐 소식 하나를 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오늘 현재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를 챙기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됐는데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 심사 소위로 회부되고, 이 청원 심사 소위의 심사 결과 청원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격을 이미 득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법사위 청원 심사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합니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4분과 국민의힘 유상원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수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볼 경우에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원내 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해당 청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물밑에서 있던 시민단체만이 주창했던 탄핵이, 민주당 최고위원 전청래 최고위원이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라는 발언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는데, 먼저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동의 청원 절차를 통해서 탄핵을 스타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탄핵의 역사는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탄핵은 어쨌든 헌정 절차이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기 때문에
국정의 대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은 이 국힘 내 후보들의 비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비전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중도 청년들한테 당의 외연의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변화의 키워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우파 진영 100년 정당을 주장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은 당이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인가 그리고 한동훈 다시 할게요. 원희룡 후보는 우파 진영 100년 정당을 주창하면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당이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석을 부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있어가지고는 레드팀을 만들겠다. 레드팀이란 게 민심의 쓴소리를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레드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기는 강인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전쟁의 장은 국회다. 그러면 국회를 알아야 된다. 대통령한테 각 세우는 대표, 대통령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대표,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를 다 겨냥한 겁니다. 모두 위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 혁명으로 당을 개혁하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무소속으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의대안이라고 했는데 원희룡 후보의 출격으로 과연 변수가 생겼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도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 후보 등록 시작 전후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의대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변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체에서 저희 조사에서는 한동훈 38.5 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8.5, 원희룡 16.7, 나경원 12.7, 윤상현 7.5. 이게 이 추이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힘 지지층으로 내려오면은 국힘 지지층에서는 저희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61.2, 원희룡 19.7, 나경원 11.8, 윤상현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국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의대안이 계속 유효한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지 못하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에서 50%가 넘지 못하면은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2차 결선 투표로 가면은 1위 후보와 2, 3위 후보의 연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느냐, 이게 또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의대안의 압도적 기조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두 번째 1차에서 50%를 넘을 것이냐,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는 강한 불만을 이제 제기했죠. 국민은 유권자는 4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유권자 한 4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표본이 1,000명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20%도 야당 지지층을 배제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플러스 모르겠다 한 사람들 가지고서 하는 거죠.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 책임당원이 다른 겁니다. 책임당원은 이 여야 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좀 다른데,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당비를 1,000원 이상씩 6개월 정도 냈을 때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가 당비 한 달에 1,000원 이상을 6개월 정도 내면은 이제 투표할 권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전당대회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전 전당대회는 여야 모두 대의원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대의원 가지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리고 그 지역 위원장, 대의원들 그분들이 추천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양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을 몇 명을 장악했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대의원제가 없어지고, 지난번에 돈봉투 전당대회 민주당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국민의힘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대의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그 영남권에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전국 정당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지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지금은 책임당원이라 하는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한 게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투표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4천만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국힘 지지층 지금 33%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 그분들의 어떤 이 선택, 그건 한 20% 정도고 80만 명, 80만 명에 속하는 이 책임당원에 의해서 당대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 80만 명이 이전에 10,000명 정도의 대의원 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는 조직선거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심과 당심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80만 명이라는 책임당원의 어떤 투표 성향, 투표 양태는 전체 국민, 전체 당원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의대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전체 4천만 명의 유권자와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바로 80만 명의 책임당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 위원장들도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친윤 정치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모두가 한동훈 후보 외에는 다른 후보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에 얼마든지 그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최대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두 분들이 서로 이야기한 대로 거의 모든 이 사회생활을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검찰의 오랜 기간을 같이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선후배였고 인간적 신뢰 또한 굉장히 돈독했기 때문에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있을 때 수사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를 차출해서 같이 수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통하고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를 믿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표를 쓰고 일약 검사만 하던 분을 총선을 총지휘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심지어 박근혜를 배신했다고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온 유승민 의원보다도 더 배신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지금 이 개혁신당 의원이죠. 전 대표보다도 더 한동훈 후보가 미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가깝고 신뢰하다 보니까 더 배신의 그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때문에 갈렸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다고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넷에 비유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로를 하게 했고 이때도 경로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경로를 하게 하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죠. 그때 물론 서로가 그 타협을 보게 되고 이게 어째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석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약속 대련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이 대립각이 실제로는 큰 그림에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의도에서 34년간 본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속 대련의 그렇게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약속 대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동훈 후보와 자기 임기 동안에 확실한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후보는 당이 계속 야당에 이렇게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민이 이만큼 요구하니까 최상병 특검을 받자. 하지만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면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롭게 협상을 해서 새로운 최상병 특검의 대안으로 제3자 특검을 주창하면서 출마선언, 당대표 출마선언 때 그걸 던진 겁니다. 이걸 원희룡 후보는 당론은 금식인데 메뉴를 내달라는 둥 엉뚱하다. 나경원 후보는 참 순진한 발상이다. 이거는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 후보들이 또 국힘의힘 주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다 하니까 이거는 자충수다. 아니면은 무서운 노림수 아니냐. 다시 말해서 최상병 특검법은 거기에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드러나면은 바로 탄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노리는 무서운 노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펄쩍펄쩍 뛰죠. 아니다. 이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야당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장동혁 이번에 최고위 후보로 놓은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론이 금식이면은 그러면 금식만 하고 있을 것이냐, 밥만 굶고 있으면 될 거냐 이거. 정부 여당이. 한동훈 후보도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한 사람도 국힘의 가장 주도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도 전반적인 의대한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지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다음 주에 실시되는 7월 10일경 여론조사, 전후로 한 여론조사, 그때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건데,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남았죠. 그 조사에서 10일 동안, 앞으로 20일인데 10일 동안의 전당대회 후보들의 캠페인과 언론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공세들이 어느 정도의 전당대회 상황을 변화시킬까, 이게 상당히 주목된다고 봅니다. 의대안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그 말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렵다,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힘 정치인이 한동훈이다. 한동훈 중심으로서 이제 새롭게 국민의힘은 나서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들이 나섰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국힘에 대한 보수의 미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걸 10일 동안에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윤상현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도 더 국힘과 보수의 미래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변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캠페인, 이른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캠페인도 중요합니다. 배신자 프레임, 공포 마케팅, 한동훈이 되면은 대통령이 망하고 당이 망하고 보수가 괴멸한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이전에 이해창 후보 시절 YS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10년의 어떤 세월을 갖다가 국힘은 낭떠러지에서 겪었고, 민주당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면서 또 야당 10년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후보가 보수의 중심이 돼서 버린다면은 보수는 또다시 괴멸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의 성향의 국민들은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힘과 보수의 미래로서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인정을 받고 나서느냐, 이게 바로 1차에서 한동훈 후보 50% 넘냐 마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연대, 원나 연대는 그 1차 투표를 봤을 때는 묘책이 아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서로의 경쟁 속에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확장해내야만이 1차에서 50%를 저지할 수 있다. 그 연대는 결선 투표 가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에 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내일 전당대가 벌어진다면 100% 1차에서 50% 넘습니다. 과연 그게 20일 뒤에 어떻게 될지 10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 한동훈 후보를 보수에서 지지하는 이유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길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싫어서 윤석열 찍은 표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잘할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 이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